노화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들이 점차 이렇게 감소하면서 노쇠하고 나의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병이 들고 사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노화라는 게 전에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명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더 빠른 나이에 여러 대사질환, 만성질환들이 생기고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시지만 누구는 70, 80이 돼도 건강하시고 자기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체의 그 건강함, 이런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데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생체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생체 나이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생체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늙을 수도 있고 천천히 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노화 정도를 가장 정확한 거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정확하고요. 이제 이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이제 피검사라든지 혹은 신체나 어떤 이런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들을 좀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체 나이를 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 테스트로 세 사람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른 자세에서 두 팔을 벌려서 손을 올리고 한 발만 천천히 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리면 눈을 딱 감으면 돼요. 균형 감각 테스트를 통한 신체 나이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2.76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76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데이터를 70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5초를 버텨야지 70대가 돼요. 아, 그래요? 80대 자, 지금 그 지혜님이 버티신 12.84초는 60대. 60대. 2.9초는 너무했죠. 너무한 줄 알았어. 80대가.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자,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횟수를 셉니다. 둘, 셋, 넷, 넷, 23. 알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지혜님과 50대 중반의 화연님도 열심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넷, 조금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다섯. 이번에는 좀 나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기원님이 23개를 하셨고요. 23개는 60대? 70대? 60대에 나옵니다. 60, 69세. 그리고 지금 지혜님은 16개를 하셨는데요. 16개, 50대인가 보다. 80대, 80대. 15개는 네. 70세. 80세 나옵니다. 진짜요? 네. 이거보다 다 그렇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신체 검사로 노쇠 정도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건강검진에서 생체 나이가 실제보다 훨씬 젊게 나왔던 영화님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감각에 의지해 균형을 잡아보는데요. 오, 야, 역시 오래 잘 버티시는군요. 네, 결과는요. 앉았다 일어서기도 해봐야겠죠? 강단이 있으면서도 날쌘 움직임. 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64 영아님의 신체 기능은 무려 20배 맘먹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담하시니까. 네. 나와보라 그래. 왜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훨씬 젊은 반면 어떤 사람은 신체가 수십 년이나 먼저 나이 들어 버리는 걸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실제 생체 나이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이거를 가속노화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는 게 시간이랑 유전이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이 생활 습관이랑 삶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노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더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원지혜 부부의 식생활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아침이니까 일단 2개만 먹자. 기원님은 면사랑이 유별나다는데요. 라면과 국수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일주일에 면을 보통 몇 끼, 며칠 드세요? 몇 끼가 아니라 365일 너는 그 면 종류만 먹어. 그리고 밀가루만 먹어. 그러면 전 좋아요. 대환영입니다라고. 또 라면이야? 너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난 빵 먹어야지. 지혜님은 또 빵을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진짜 맛있어. 피자 고를게. 혹시 빵은 얼마나 자주 드세요? 빵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신랑도 본인이 라면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저도 빵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이게 막 몸이 당기는 거니까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몸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물론 밀가루 음식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배달 음식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요리를 해봤는데 재료를 사고 뭐 한 요리를 하면 또 재료가 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또 막 베테랑 주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다른 요리를 막 이렇게 응용을 잘 안 돼서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이 좀 편해서. 근데 그 두 분 배달 음식은 이용 頻도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30번 넘죠. 한 달에? 네, 한 달 기준. 그럼 매일 먹는. 주말 같은 경우는 둘이 앉아 쉬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뭐 이렇게 5번 시킨 적도 있어요. 배달 음식. 예, 배달 음식만. 되게 더운 여름에 뭐, 뭔가 분식을 시켰어요. 근데 뭔가 분식이 안 차. 점심 때 조금 거한 밥을 시키고 뭔가 되게 덥지 않니? 해서 팥빙수 팥빙수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시키고 그다음에 뭐 팥빙수는 안 차 이러면 약간 또 아이스크림류를 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밤늦게 뭔가 하나를 더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밀가루 음식과 정크푸드에 빠진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식사에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뇌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요, 엔돌핀을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중독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도파민이 이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얻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게 돼요. 담배나 이제 술과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는 어느 정도 하세요? 뭐 술은 컨디션 좋으면 그날이 어떻게 될 때까지 마시고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 술, 담배와 같은 중독 물질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님은 총 콜레스테롤과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높습니다. 기원님도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높아지실 수 있고요. 뭐 과자라던가 빵 종류, 면 종류 해당이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술도 많이 드시면 그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쥐들 가지고 노화 연구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쥐들의 평균 수명이 한 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쥐들한테 어떤 자극들을 주면은 이 쥐들이 1년 만에 노인지가 돼서 사망을 해요. 여러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가 쥐한테 가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홍계원님이 하고 계시는 생활 습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쥐한테 우리가 하는 게 일단은 잠 안 재우는 것, 좁은 곳에 가둬놓는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고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동물성 지방들을 먹이기도 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를 좀 이렇게 학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면을 일단 줄이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들을 달고 또 이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은 초가공식품들을 먹으면서 또 그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리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 스트레스를 또 풀려고. 이런 것들이 쥐를 이렇게 우리가 노화시킬 때 사용하는 여러 요인들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실제로 지금 30, 40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노화가 빠르고 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무지. 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거리,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좀 약간 움직이는 거리랑 식당 정도 가는 거리, 평균 자세 하루에 한 2,000보에서 3,000보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능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우리 어떤 신체 대사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정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또 큰 문제는 이 움직임이라는 능력 자체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누구도 우리의 마지막 노년이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을, 신체적 돌봄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좀 가꿔야 돼요. 노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요. 3시간 동안에 통근버스 안에서 자거나 쉬거나 뭐 창밖 보거나 이러지 않고 거의 휴대폰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집에 와서도 1-2시간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에 5-6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화연님뿐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스마트폰에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요.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뇌를 자극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슈퍼 콘텐츠를 보면서 이 도파민이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른 걸 할 때 뭐 의욕이 나지 않고 자꾸 이것들을 의미 없이 보게 되고, 또 이거를 보는 거는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불안정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뺏고 이 자극적인 도파민을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슈퍼 콘텐츠는 좀 지양하는 게 좋죠. 또한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자기 전에 한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 많으시죠? 취침 전 스마트폰을 보면 눈으로 빛이 들어와 시각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시각세포는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죠. 그러면 송과체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면적으로 내 삶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우리가 먹는 것들은 더 단 것, 초가공식품을 갈망하게 만들고 신체 활동은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또 수면 부족은 실제로 여러 이제 내장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명도 이제 좀 감소시키고요. 다양한 뭐 대사질환이나 비만 이런 것들과 정말 직접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대로 늙고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재 역량이 깎여지면서 노쇠하고 병이 들고 죽거든요. 내재 역량은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람이 가진 기능을 다면적으로 점수화한 것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능이 감소하면서 각 역량이 줄어들다가 총 합이 0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질병이나 영양 상태, 운동 등의 건강 지표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 인생의 목적까지 두루 돌볼 때 진정으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생체 나이는 더 빠르게 나이 들기도 하지만 숫자 나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노력하면은 약간 되돌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젊어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먹는 것들을 절제하고 술을 금주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좀 더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실 수만 있다면은 계속해서 좀 이 건강한 삶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서 이 생체 나이를 좀 잘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신체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식단을 알아볼까요? 그럼 오늘 저랑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조금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노화를 늦추는 식단의 기본 원칙은 다들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 바로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식단을 짜보도록 하죠. 먼저 내 키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을 찾고 육체 활동 정도에 따라 활동 개수를 정한 뒤 그 둘을 곱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열량만큼 드시는 거, 이거를 잘 준수해 주셔야지만 신체 노화 속도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각자 필요한 열량에 맞춰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되 적정량을 하루에 나누어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공유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밀가루, 흰 식빵, 국수 안 드시기로 했으니까 잡곡밥으로 바꿔 네. 드시는 거, 면 종류도 흰면보다는 메밀면으로 조금 바꿔 드시는 거, 식빵 같은 거 만약에 드셔도 조금 호밀빵으로 바꿔 드셔주시는 거. 채소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채소군의 경우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서 열량도 적고요. 이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소도 있고 혈당도 같이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산화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채소군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최소로 권장하는 채소 양은 요 정도, 요거의 2배 정도가 해당이 돼요. 색색의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과일이라던가 채소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색깔 자체가 파이토케미컬, 즉 컬러푸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전처리 싹 한 번에 세척하시고 소분해서 냉장고 넣어 놓으세요. 냉장고 넣어 놓다가 드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드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손쉽게 항산화 물질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 화연님 같은 경우는 과일의 섭취량이 조금 많았었죠. 이 과당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좀 그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요. 과일 한 번 먹는 양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가 가속 노화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의 컨셉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운동신경을 깨워라 컨셉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템포 소리를 드릴 거예요. 우리 몸을 깨우는 근신경계를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호가 딱 들릴 것 같으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째깍 째깍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내 몸을 자꾸만 이렇게 각성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템포에 맞춰서 한 템포 준비. 팔, 다리, 스쿼트. 팔, 다리,
스쿼트 벌렸다가 내리면서 그냥 유산소 운동 하듯이 나풀나풀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인지, 신경, 여러 가지 고유수용성 감각을 깨우느냐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작을 가능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게임같이 느끼시면 돼요. 네. 완벽하게 내가 클리어하고 나면 잠들어 있던 나의 근신경도 홀홀 날아갈 거예요. 그쵸? 준비하시고요. 세트로 하나 갑니다. 큐잉 드릴 거예요. 팔, 다리,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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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다리, 잘하고 있다. 다리, 스쿼트, 마지막 와. 저는 지금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마에 땀이 막 맞죠? 네, 엄청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여 본 되게 적이 없어서. 큰 움직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않는데도. 뭔가 네. 계속 신경을 집중하면서 맞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맞춰낼 계속 거야라고 맞추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음. 이 운동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앞으로 함께할 2주 동안에는 물론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 필수 시간을 요구 드릴 거고 계속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체크하고 응원하고 독려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을 가져가서 2주가 끝난 이후에도 스스로 계속 그러한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서 꾸준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죠. 노화에 3번 큰 파도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34세쯤 해가지고 이제 좀 비만하게 되고 여러 대사 질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60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심혈관계 질환들이 생기고 이제 근육이 좀 감소를 하죠. 그리고 이제 78세 이후로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요소들이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노화의 파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30대에는 유산소 운동과 체중 조절을 통해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하기, 60대에는 충분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사수하기, 이때부터 식단에 더 신경을 쓰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70대 후반을 순조롭게 맞이할 수 있겠죠. 2주 후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님, 홍교원님. 안녕하세요. 2주 전보다 좀 더 표정이 두 분 다 밝아지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 180도 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의 의지가 아니면 좀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새로운 것도 해보다 보니까 즐거웠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결과인지 저희들이 이제 피 검사를 했잖아요. 네. 이지혜님 결과 먼저 좀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 감소,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기원님도 역시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요. 더욱 눈여겨볼 것은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열심히 하셨는지 중성지방은 94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정상 수치까지 오셨고요. 특히 기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인바디 검사도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시간 사실 얼마 안 늘었잖아요. 네. 이제 근육은 그대로신데 체지방량만 1.5kg가 빠졌어요. 이게 사실 지방만 빠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 살이 빠지면은 근육이 반 빠지고 지방이 반 빠져요. 그냥 살 빼면은. 그렇게 되면 사실 대사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딱 체지방량만 1.5kg 빠지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셨고요. 화연님 결과는 어떨까요? 체중이 이제 한 2주 만에 1.1kg가 빠졌는데 거의 지방이 빠졌어요. 0.9kg. 그러니까 지방만 거의 1kg 정도가 빠지셨고 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육량을 지켰다는 거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면 체중이 빠지고 이제 지방량이 빠지고 하면은 실제로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낮아져가지고 좀 줄여보시거나 중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거는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 사실 이거는 약으로 올리기 굉장히 힘들고요. 먹는 것 그리고 운동 이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좀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네, 있는 네. 이제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 중성 지방 수치도 지금 보시면은 그때 17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81까지. 그쵸. 정상이 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유지하시면 정말 약을 드시는 것과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질환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생체 나이가 더 젊어지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 이상 2주 안에 그런 또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 이제 보면서 확실히 마음에 좀 희망이 생겼던 게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초산이 가장 늦은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물어봤었어요. 언니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초산을 몇 살 때 하셨어요? 그 수치상의 나이, 여성의 초산의 나이를 막 되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늘 느낀 거는 굳이 그 수치상의 나이에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생체 나이를 건강하게 이렇게 되돌리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희망이 들었어요.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더 하고 싶고. 옛날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가장 내 앞으로 사는 삶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걸 뭐든지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도 식습관도 마음가짐도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보려고요. 해봐야죠. 자, 지금 저희 주제가 가속 노화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의 컨셉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운동신경을 깨워라 컨셉이에요. 대각선 45도 뒤쪽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제자리, 그리고 반대편 발을 이렇게 교차로 움직이게 될 건데요. 자, 오른발 뒤로 나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박자에 맞춰서 너무 잘하네요. 둘. 리듬감이 좀 생기죠? 지금 예전에 춤췄던 노래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오케이. 둘, 하나, 오케이. 두 번째 동작은요, 여기서 차렷 자세에서 오른발을 멀리 이렇게 보내면서 왼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상체를 약간 기울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다시 왼발을 멀리 보내면서 둘. 그쵸. 큰 걸음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오케이. 둘. 이거 하면서도 계속 손을 계속 크로스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 오케이. 둘. 리듬감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손발이 틀렸다는 거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지면 마찰력을 이용해서 한쪽 편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동작에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근력 전반의 근기능 및 근비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차례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셋, 둘, 하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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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한 번 쉬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템포 소리를 드릴 거예요. 우리 몸을 깨우는 근신경계를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호가 딱 들릴 것 같으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째깍, 째깍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내 몸을 자꾸만 이렇게 각성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노화되고 있고 그리고 근신경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템포를 사용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템포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항상 우리 몸의 모든 파트들을
경각심, 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동작을 재빨리 진행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오, 좋아요. 다들. 와, 그렇죠. 땅, 땅. 동작을 좀 빠르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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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그 다음 난이도의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템포에 맞춰서 한 템포 준비. 팔, 다리, 스쿼트. 팔, 다리, 스쿼트. 벌렸다가 내리면서 그냥 유산소 운동 하듯이 나풀나풀 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인지, 신경, 여러 가지 고유수용사 감각을 깨우느냐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작을 가능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게임같이 느끼시면 돼요. 네. 완벽하게 내가 클리어하고 나면 잠들어 있던 나의 근신경도 홀홀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시고요. 세트로 하나 갑니다. 큐잉 드릴 거예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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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스쿼트, 팔, 스쿼트, 팔, 스쿼트, 팔. 정신 차리세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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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잘하고 있다. 다리, 스쿼트, 스쿼트. 마지막 팔. 와. 저는 지금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마에 땀이 막 맞죠? 네, 엄청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여 본 되게 적이 없어서. 큰 움직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않는데도. 뭔가 네. 계속 신경을 아, 집중하면서 맞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맞춰낼 계속 거야라고 맞추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음. 이 운동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